지리하면 떠오르는 말이 여러분들은 뭐가 있나요? 전사님은요,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지리는 미지의 세계로 유혹하는 그런 과목이라고요. 지리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입견을 버려야 될까요? 왜냐면은 지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직접 가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곳에 접목이 되는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 경기도에 살잖아요. 경기도에서 쓰는 말들이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갔을 때는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방언을 사용하고요. 제주도만의 기후가 있겠죠. 감자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서는 잘 자라지만 제주도에서 과연 잘 자랄까? 제주도에서는 왜 말이 많을까? 혹은 귤이 제주도 외에 어느 곳에 자랄 수 있을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저쪽 서남아시아에 있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상식들을 여기에 접목시켜 버리면은 크게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선입견을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헝그리 정신이에요. 지리를 배울 때 우리가 먼저 성경지리, 특별히 성경지리를 배울 때 우리가 특별히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헝그리 정신입니다. 여러분 보고 굶으라는 게 아니라요. 배고픈 사람들이 전쟁에서 더 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까 선입견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배고픈 사람이 배부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때 당시는 전쟁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럼 배고픈 사람들은요, 뒤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고픈 사람들은요, 그 배부른 사람들, 부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전쟁을 하면은 보통 가난한 쪽에 혹은 이제 절박한 쪽이 이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왜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우리 이제 알아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지구예요. 지구. 보면은 맨 오른쪽에 보면은 슬쩍슬쩍 우리나라가 보일 듯 말 듯 하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노란 쪽 사막이라고 생각되죠. 저곳이 이제 성경의 무대가 됩니다. 자, 이곳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옆으로 가면은 자, 이곳에 성경의 땅이 있습니다. 성경의 땅을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는 보면은 이곳을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레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땅을 레반트라고 해요. 근데 이 땅이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은 정말 재밌는 부분이 여러분들 4대 문명을 알고 있죠? 4대 문명은 무슨 문명이 있을까? 그래. 가까운 황하 문명, 그리고 인도에 있는 인더스 문명,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뭐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네. 강 이름 굳이 안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얘기했네. 네. 그리고 애굽, 이집트 문명,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문명이 있죠. 그 중국에 이제 황하 문명, 황하강이고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이니까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만 굳이 강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그럼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은 딱 여기죠. 여기에 보면은 웃기는 게 뭘까?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보여요. 어디 있어요? 이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써있죠. 이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옆으로 왼쪽에는 이집트 문명이 보여요. 하는 건 뭐예요? 거대한 큰 문명 두 개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명들 사이에 큰 도시들이 옆에 있으면 무슨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 이곳이 뭐 평화로울 땐 교류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뭐라고 할까요? 전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문명, 이쪽은 아프리카 문명, 그리고 위쪽으로 유럽 문명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이 세 문명에 대해서 이곳을 보면은요. 자, 나일강 주변에 애굽 문명. 왜 강 주변에 문명이 발달해요? 먹을 게 많으니까. 메소포타미아도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옥한 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성경의 지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 이후에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레반트라는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모든 문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풍요로운 문명일 거예요. 왜일까요? 다른 문명들은요, 강을 끼켜야 하나 끼고 하죠. 황하강, 인더스강, 나일강.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강이 몇 개예요? 두 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물론 강이 두 개라고 더 발달되진 않았겠지만 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먼저 봐야 될까요? 왜일까? 아는 친구? 네, 우리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죠? 네, 바로 이곳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르라고 보이잖아요. 우르. 그쵸,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왔죠. 이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먼저 바라볼 거예요. 하지만 이곳뿐만 아니라 밑에도 중요해요. 쭉 보면은 자, 이제 티그리스 강이랑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강 사이에, 강들이 왜 그럴까? 왜 강이 있으면은 그곳이 비옥해지는가? 알고 있겠죠?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지리 배워본 친구. 아직 한국지를 안 배우나? 이 중딩들. 네. 말해봐. 그렇지. 한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류에는 뭐가 있어? 상류에는 아니, 그러면 그래, 하류부터 얘기해. 하류. 네. 하류에 삼각주가 있죠. 그건 이따 나일강에서 얘기할 거고. 그럼 중류에 중요한 건 뭐예요? 범람원이 뭐예요? 물이 넘쳐서 거기 이제 내려오던 토사물, 뭐라고 해야 돼? 퇴적물들이 옆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비옥해진다는 거예요. 그 비옥해지는 것들이, 강이 두 개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 그치? 물도 많고 비옥하니까 농사가 잘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아야 문화가 발달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는데 바빠가지고 문명이고 뭐고 어딨어요. 그쵸?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이곳이 대도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나라들이 많죠? 아수르, 메데, 바벨론, 바사.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대로 하죠. 우리 굳이 지금 이름 얘기해가지고 싸우고 싶진 않은데, 뭐 바사가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뭐 그런 것들은 알고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뭘까요? 아수르는 뭐하는 국가예요? 기억하죠? 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고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것들이 나중에 큰 문명, 지금도 큰 문명이지만 나중에 성경의 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집트입니다. 여기 문제 뭔가 이집트 지도가 좀 특이하다. 뭐가 특이할까? 아는 친구. 뭐가 이상할까? 이집트 아니라고? 여기 사막이 여기 있잖아. 자, 왜 여기 이집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뭐가 문제냐면은, 뭐가 문제일까? 네. 그쵸. 나일강이 왜 옆으로 누워있어? 그쵸. 지도가 옆으로 누워있어요. 아까 전사님이 뭐라고 했죠?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왜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고 했죠?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북쪽이 무조건 위에요. 왜 무조건 북쪽이 위일까? 북쪽이 위이기 때문에 그런 위쪽 하면 무조건 북쪽이라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강은 다 어디로 흐를까요? 우리나라는 물론 삼면이 다 바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북쪽으로 강이 흐른다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잘 안 해요. 북쪽으로 우리가 흐르는 강이 없어요. 그쵸? 특별히 이제 남쪽으로 흐르는 강, 낙동강 있고요. 낙동강. 그러면은 이 나일강은 낙동강이랑 좀 많이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왜? 삼각주가 크니까. 자, 보면은 여기에서 익숙한 이름 뭐가 있죠? 고센 땅 뭐하는 땅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고센 땅에 모셨죠. 왜 고센 땅이 뭐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추측해보자. 강줄기가 이렇게 돼 있고 삼각형 모양. 그렇지. 삼각형이는 이곳이 비옥한 토지였다는 거야. 이곳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부양을 했단 말이야. 그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근데 왜 이거를 눕혀놨을까? 짠. 자, 상이집트, 하이집트. 왜 이렇게 나눠놨고 왜 이렇게 눕혀놨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문제예요. 전사님 오른쪽 왼쪽이니까 좌이집트 우이집트 아니라고 했죠? 눕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눕혀놨는데 또 신기한 게 뭐야? 우리는 북쪽이 위쪽이기 때문에 상이집트 하면 원래 어디여야 돼? 북쪽. 이쪽이 고센 쪽 이쪽이어야 되지.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나일강의 상류, 상이집트, 하류, 하이집트예요. 그쵸? 네.
그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눕혀놨냐? 왜 눕혀놨냐면요. 이곳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성경이랑 연관이 되잖아요. 그쵸? 성경적으로는요. 우리나라는 북쪽, 자,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지금 상태, 지금 상황,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볼 때는 그 사자 그려가지고 북쪽을 위로 본단 말이야. 하지만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을 할 때,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 지도관이 동쪽이 위쪽으로 가는 지도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방위를 표시할 때, 방위를 번역할 때, 번역하거나 표시할 때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방위를 말 안 해주고 뭐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러면 그 오른쪽이 무슨 방향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동쪽을 북쪽으로 놓고 바라보면은 편하기 때문에, 편하기보다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집트 지도부터 이렇게 옆으로 돌려놨습니다. 근데 여기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문제. 어디가, 아까 이제 헝그리 정신 얘기했잖아요. 어디가 더 부자였을까? 그치, 하이집트가 더 부자죠. 이 하이집트에 있는 부분에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뭐 피라미드니 뭐 스핑크스니 다 이쪽에 있겠죠. 근데 상이집트 이쪽은 뭘까? 중류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폭포도 있고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옆에 사막이 바로 붙어 있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상이집트랑 하이집트가 틈틈이 싸워서 왕조가 바뀌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디가 이겼을까? 하이집트에서 집권하고 있었겠죠. 근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상이집트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돼? 싸우면 왕조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왕조가 바뀐 거 언제가 될까요? 그쵸. 출애굽기 시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다.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왕조가 변하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다. 그쵸? 자, 이걸 미리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볼 곳 보면은 길이 연결이 돼요. 길이, 그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나일강 문명을 잇는 그 길이 어디를 지나가? 이스라엘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이런 도로가 되면서, 도로가 되니까 뭐가 돼요? 결국은 안에서 분쟁도 많이 일어날 거고요. 그곳이 이제 강한 사람이 그냥 길을 이용하기 위해서, 길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죠. 싸움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길을 얻기 위한 싸움이, 여러분들이 아는 싸움이 하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십자군 전쟁. 네. 십자군 전쟁은 성지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이 성지를 가는 길을 어떻게, 이 위쪽에 있는 터키의 이곳에서, 투르크지, 그때 당시에 투르크가 이슬람교 사람들이 점령을 하면서 길이 막혀버리니까 성지로 가는 길을 뚫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와서 싸운 거야. 그렇죠. 그 길을,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내는 길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쪽과 남쪽으로 있는 길이 세 개가 있어. 여기 보면 이제 해변길, 왕의 대로 이런 식으로 길들이 나와 있죠.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자, 쭉 이렇게 길.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지도도 누워 있다. 어이구, 지도가 누워 있어. 우리 이제 보면은 지도 종종 세워서 이거 세워진 지도는 많이 봤죠. 이제 성경 뒤에 보면은 이제 지파들 얘기하면서 세워진 지도를 많이 봤을 거야. 하지만 오늘 여기 보면 지도가 누워 있어요. 자,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 레반트라고 했습니다. 레반트 보면은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끼어서 이 밑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하면 기억나는 건 누가 있죠? 네, 골리앗. 네, 그리고 다윗도 있겠죠.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그리고 보면은 옆에 이제 에돔 있어요. 에돔은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돔이랑 싸우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돔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에돔. 그리고 그 옆에 모압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네네, 모압 여인 룻이 왔죠. 암몬 하면 아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오, 그걸 기억해? 그렇죠. 햇사람 우리아가 죽을 때 이제 암몬을 치다가 죽었죠. 그리고 아람 하면은 이제 여기 뭐 시리아라고 적혀 있죠. 아람 하면은 이제 아람이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합니다. 아람 사람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에훗 이런 사람들 기억할까요?
네, 모르면 넘어갔고, 베니게,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베니게라는 이름 말고, 이제 다른 건 뭘 알고 있죠? 두로, 시돈 이런 말로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여기 보면 바산이라고도 써있고, 길랏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여러 개 써있죠. 자, 이것들이 뭔지 한번 이제 알아봅시다. 쭉, 자,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볼게요. 자, 이스라엘 지파의 맨 첫 번째, 제일 먼저 들어온 지파, 어디? 짠. 그렇지, 세 개. 원래대로면은요, 이 북쪽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죠. 네, 가나안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이 아닌데 여기가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를 살게 된 거란 말이야.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쵸? 근데 여기가 어떤 살기 좋은 곳이냐면은요. 이렇게 보면 여기 친구들 이게 부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잘 보면은 이게 이제 언덕 모양이야. 언덕 모양인데 이렇게 높은데 위가 평평한 언덕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들 치기 좋고 살기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언덕 위가 넓으면은 뭐가 전쟁할 때 수성하기가 되게 나빠요. 네. 뭐 전쟁을 해봤나 모르겠어요. 전쟁 만화 같은 거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 데는 절대 진지를 세우지 않아. 성을 쌓지 않아. 왜? 너무 편하거든. 올라오기도 편하고 빼앗기도 편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곳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파가 3개나 있는데 여기가 길르앗 산지거든요. 길르앗 산지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을까? 길르앗. 네,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하죠. 그리고 길르앗 사람 입다 외에도 이제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나? 야곱이 지은 이름이죠. 야곱이 이제 갈르엣이라고 해가지고 이곳을 라반이랑 경계로 삼았잖아요. 그 갈르엣의 자음만 보면 기역, 리을, 이응. 길르앗도 기역, 리을, 이응. 이거를 전도사님이 억지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자음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음만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음이 비슷하면은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전도사님 생각이 아니라 전도사님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생각이니까 그냥 믿고 봐. 그래서 길르앗이 갈레에서 왔는데 길르앗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사사기에 보면은 아까 전도사님 예시로 들었지만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하죠. 왜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했을까? 므낫세 사람인지 갓 사람인지 르우벤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길르앗 땅에 사는 사람이야. 왜 여기가 길르앗이 돼버렸을까? 그것도 이따가 알려줄 거긴 하지만 여기가요. 말했잖아요. 평화롭고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지만 이스라엘이 금방 약해졌죠. 바로 사사기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이제 그냥 길르앗이 돼버려요. 이제 쫙 보자. 두 번째 유다가 유다랑 시므온이 여기 자리했죠. 그리고 또 어디야?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머지 반이죠. 에브라임이랑 므낫세는 합쳐서 뭐예요? 그쵸,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요, 요셉이 그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두 몫을 받아서 이렇게 얻은 거예요. 자, 베냐민과 단이 있는데 단 그리고 나머지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런데 단 지파가 이제 여기에 있다가 이리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망을 가서 요쪽에서 단지파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저기 히람한테 부탁을 했을 때 히람이 어디 지파 사람을 보내줘요? 단지파 사람을 보내줘. 단지파가 여기에서 이렇게 두로와 연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이곳 유다 왜 유다가 이곳을 얻었을까? 왜 이곳을 받았을까? 갈렙이 이곳을 얻었는데 왜 갈렙과 그나스족 해가지고 해서 이런 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쭉 볼게요. 근데 이 시므온 땅 있는 부분은 지방을 네게브라고 했단 말이야. 왜일까? 봐세요. 시므온이 남쪽에 있잖아요. 블레셋도 있고 이 남쪽에 다른 민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민족들이 이곳으로 공격을 오니까 시므온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시므온이 약하니까 여기 네게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유다가 있으니까 유다 산지, 유다가 강했기 때문에 유다 산지라고 불리고 유다의 이름이 남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강해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개 뭐예요? 네, 사마리아 이쪽이니까 이게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왜 갈릴리냐? 갈릴리라는 말이 전사님이 듣기로 이게 거시기라는 뜻. 그거 있잖아. 거시기 이렇게 말하는 거래. 그래서 보면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쪽 지파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강한 저 지파가 없다 보니까 이름이 남질 않은 거야.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자 보면 길르앗, 네 길르앗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기가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바로 이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블레셋 평야, 사론 평야 이렇게 있죠. 자, 지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길이 아까 3개 말했잖아요. 아까 보면 해변길이랑 왕의 대로를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면은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족장의 도로는 뭘까? 족장의 도로. 여러분들 족장 아는 창세기는 무슨 글이라고 했죠? 네, 4개의 사건과 4명의 족장에 대한 얘기. 물론 요셉은 족장은 아니지만 그 족장들 누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연관이 있는 도로라는 거야. 뭐가 연결이 있을까? 아브라함, 자 보면은 여기 보면 세겜, 그쵸? 세겜 하면 뭐 떠올라요? 네,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 디나 강간 사건, 그치? 여기 볼 때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리고 쭉 보통 예루살렘은 수도고 베들레헴, 네,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부엘세바 뭐예요? 이삭이 농사지은 곳, 그렇죠? 즉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 부엘세바에 머물렀잖아요. 이렇게 쭉 이 라인이 족장의 도로, 족장 시대의 도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 족장의 도로에서 있을 수. 자, 그래서 이 길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세로로도 길이 있겠죠. 이거는 북에서 남북으로 있는 거고요. 동쪽과 서쪽으로 있는 길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쫙 길들 빨리빨리 나오고. 자, 이렇게 이곳에 길이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4개의 길과 3개의 길, 이렇게 해서 길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이렇게 백지에다 한번 그려볼까? 자, 처음에 이렇게 점들을 찍어요. 이건 뭐예요? 주요 도시들입니다. 주요 도시들이고요. 자, 주요 도시들이 있는 이 해변길이 있고, 족장의 도로가 있고, 왕의 길, 위에가 왕의 대로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길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고, 염해, 그 사해죠, 우리가 아는.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평야, 이건 뭐예요? 외국들, 주변 국가들이죠.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베니게, 블레셋, 그렇죠? 그리고 또 쫙 보면 유다 산지, 유다 광야, 셰펠라, 여기 평지 셰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여기는 뭐라고 했죠? 사마리아였죠. 그리고 갈릴리 산지, 갈릴리가 뭐라고? 거시기. 그리고 위쪽에 아라바 광야, 그리고 여긴 광야, 광야길 그 광야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게부, 여기 시므온 지파가 있었지만 네게부 남쪽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은 끼어 있습니다. 베냐민 산지.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 갈멜산. 자, 갈멜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엘리야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긴 곳이 갈멜산입니다. 자, 사론 평야, 사론의 꽃 할 때 사론 평야, 악꽃 평야, 그리고 요단 계곡. 저 위에 뭐라고? 길르앗.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산, 우리 그 바산왕 옥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옥이 그 바산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길르앗 라못. 자, 라빠 암몬. 라빠성이, 암몬의 라빠성 수도예요. 라빠성에서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어? 우리아가 죽었죠. 자, 그리고 자, 헤스본 하면 누구?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렇죠? 자, 그리고 길하레셋, 에돔의 보스라. 자, 이곳이 무깃도. 아까 말했죠. 세겜.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죠. 그 다음에 베델에 뭘 놨어요? 금송아지를 놔가지고 못 내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리고를 다시 쌓으면은 아들 문을 세울 때 큰 아들이 죽고 뭐 이렇게 방축된 막내 아들 죽고 결국 다시 세우면서 죽죠. 그 욕심 잊지 마세요. 그다음 헤브론이 뭐야? 다윗성이라고 부르고요. 자, 가드 하면 누구? 가드 사람 골리앗, 그렇죠? 브엘세바. 자, 가데스 바네아, 우리 흔히 이제 가데스 바네아도 많이 나와요 성경 안에, 그렇죠? 그리고 가사, 그랄이 왜 그랄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말했죠. 브엘세바, 그랄 이렇게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요셉이래. 이삭이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해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오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요빠,
자, 가사, 가드, 요빠, 그리고 아벡. 사론평화의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어디서 많이 듣죠? 네, 신약에서 많이 듣겠죠.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뭐예요? 이제 보통 신약에서 좀 이제 갈릴리 지역에 좀 수도가 수도다 싶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큰 도시다 싶은 게 가버나움. 그리고 하솔, 단,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도 자주 나오죠, 신약에서. 자, 다메섹.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하면은 그쵸? 떠오르는 선지자 누구예요? 뭐 말해봐.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 다메섹에 가기 싫어가지고 어디론가 도망갔어. 그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죠. 그쵸?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길드를 같이 이렇게 그려주면은 지도가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자. 기후에 대해서 전사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네, 선입관을 갖지 말자. 선입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은 뭐예요? 우리나라 비 언제 제일 많이 와? 비 진짜 언제 제일 많이 올까? 우리나라 지금도 이제 좀 있으면 비 오죠. 왜? 여름이니까. 여름에 뭐 태풍 오고 장마 지고 비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 겨울에 뭐 눈을 비라고 치면 눈도 많이 올 수도 있겠지만 눈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비가 많다. 우리나라 이제 평균 강우량표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여름에 돌출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도 하죠. 근데 이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보면은 여름이 뭐예요? 건기가 뭐예요? 비가 안 오는 시기라는 거야. 비가 안 온다.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겨울에 비가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예를 들면 비가 막 오고 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아, 여름인가 보다. 날씨 덥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날이야 더울 수 있겠죠. 근데 뭐예요? 그때는 겨울이라는 거예요. 이 비가 겨울에 온다.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내린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른 비랑 늦은 비의 시기를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 전사님이 특히 그랬어요. 아,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지만 전사님은 그걸 좀 이제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었다. 자,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된다. 자, 광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체로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 건기랑 우기가 있는 데는 뭐예요? 강이 어떤 데가 있어요? 건기 때는 그냥 땅인데 우기 때만 강이 되는 그런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광야 같죠? 자, 따라란. 많이 들어본 노래지? 네, 전사님 이제 스승님께서 만들어주신 PPT이기 때문에 됩니다. 자, 보면은 지질이랑 지형 이런 거, 네,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죠, 우리는. 고도 같은 것도 이제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고도가 보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보면 고도가 800m 아래쪽. 하지만 고도가 어느 보면 좀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산들의 산지라는 거야, 산지.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자, 이거 설명해주고 끝내자, 우리. 왜냐면은 보면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이제 작물들, 대표적인 작물들이에요.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와, 뭐가 꿀일까? 여러분 대추야자 봤어요? 못 봤지. 데이토라고 하는데요. 전생에 한번 먹어봤어, 어릴 때. 무슨 맛이냐면 약간 양갱맛 나는 그런 열매. 대추처럼 생겼는데 먹으면 양갱맛 좀 달짝지근해. 이거를 꿀의 소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짝지근한 거. 무화과죠. 무화과. 이거 석류, 포도, 밀이랑 보리.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에 가나안을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짠 이런 것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떠한 것들을 추수하고 어떠한 것들을 기를까?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는 봄에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는 여름에 나온대요.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 그 올리브죠. 올리브는 가을에 열린다는 거야. 그리고 밭에 먹을 것. 겨울에 말했잖아. 겨울에 비가 오고 하니까 겨울에 뭐야? 비가 오니까 그때 식물들이 자라는데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 겨울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어. 얘네 원래 뭐예요? 목축업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축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 우리가 말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면서 부르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냐면요. 보면 봄, 여름, 가을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약속받고서 우리가 아니 그 백성들이 이곳에 갔잖아요. 이것들을 약속받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받은 것들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짠 노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은 처음이고 우리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 지리, 우리가 지금 사는 곳과 성경에 사는 곳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 시대, 성경에 있는 것들, 이 땅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지형을 가지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크게 기대하진 않아요, 전도사님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것이 도움되고 호기심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을 때 이거 전사님이 얘기했던 거야 하면서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조금이라도 더 즐거울 수 있다면은 전사님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사님이 이렇게 하고 이런 특이한 것들을 이렇게 특이한 하다기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자. 그치,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지리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알아? 너희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스라엘 지질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스라엘 지리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세계지리 같은 공부할 때 물론 전사님이 수능을 세계지를 봤지만 이런 게 잘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다 즐겁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생활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